성균관대 논술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자, 성균관대는 세 문제 정도 나오죠, 그죠?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세 문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자, 세 문제. 문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꾸준히 공부만 하시면 한양대 문제 쓰기 자체는 뭔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뭐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지만 문제 패턴이나 스타일이 조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 뭐 한양대 지원할 학생들은 무조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고 최저가 세계함 6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이니까 탐구가 두 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 최저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 편은 아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한양대를 조금 노려보는 학생들의 수가 최근에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저를 조금 맞출 수 있으면 적극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자, 그 다음 논술고사로 치면은 뭐 계열 간의 어떤 문제 차이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풀고 많이 연습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다른 대학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답안의 형태가 어때요? 줄노트로 되어 있죠, 그죠?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그리고 수정액이랑 수정 테이프 사용 못 합니다. 연필 사용 가능하고요. 지우개는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수정액, 수정 테이프가 사용 안 되는데 어, 볼펜으로만 써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맞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지우개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우개 쓰면서 깔끔하게 쓰는 연습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답지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로줄이잖아요. 이걸 처음 시험장에서 이런 걸 시험장에서 처음 연습해 보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요거 이제 인터넷 들어가거나 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 글자를 아주 작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작게 쓰는 학생은 요만큼만 써도 글자 분량이 많이 나와. 큼직큼직하게 쓰는 학생은 요만큼 써도 작게 쓰는 학생이 요거밖에 안 돼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분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이거를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글자를 작게 쓰는 학생들이 이걸 빼곡히 채우려는 경향이 생겨. 희한하게.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자를 조금 크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쓰자. 그게 채점자한테도 좋습니다. 글자를 너무 자잘하게 쓰지 마시고 큼직큼직하게 해서 가독성 있게 쓰는 연습을 좀 하세요. 가독성 있게 쓰는 연습. 그래서 가로줄 원고지 요게 A3 사이즈거든요. A3 사이즈에 출력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3번 마찬가지로 어때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가로줄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계속 다 채우려는 습관이 있어서 이거는 성균관대에서도 말한 겁니다. 야, 1번하고 2번의 답이 너무 좋아. 답이 너무 좋아. 뽑고 싶을 정도로 좋아. 글도 잘 써. 그런데 3번을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부족으로 어때요? 그냥 한 두세 줄밖에 못 쓴 거야. 3번 남을 때 보통 한 10분, 15분 남겨서 쓰는 거예요. 시간 부족으로 어때요? 완성을 못했어. 그러면 학교는 채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을 잘 썼다라고 하는데도 3번이 어때? 답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지. 그죠? 채점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합격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1번, 2번에 애쓰다가 3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1, 2, 3번을 모두 어떻게 한다? 균형적으로
균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완성하는 연습, 완성도를 높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고지에 쓰다가 이 가로줄에 쓰면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유, 요거 학교 가이드북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더니 글자가 조금 이렇게 흐릿하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봅시다.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 논술입니다. 2024년 논술 가이드북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2024년 논술 가이드북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기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2024년에는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 논술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말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느냐,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진짜 압축적인 에센스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1, 2, 3번 개별 문항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그거 꼼꼼히 읽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논술 문제는 하나의 주제 하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개의 논제로 구성된다. 하나의 주제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1번에서 분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 파악을 못했어.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1번 문제는 요약형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주제에 대한 견해 혹은 이론을 담은 3, 4개 정도의 글을 제시문으로 주고 이를 서로 다른 혹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게 한 뒤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을 종합하여 요약하게 한다. 이때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보다는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유기적으로 정리하라고 할 때 이 뜻이 뭐냐면 유기적으로 정리하라고 할 때 뜻이 뭐냐면 제시문 기호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 3, 4 제시문이 있다고 칩시다. 1, 2, 3, 4가 이렇게 분류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과 2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달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1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2는 기본권적인 자유를 이야기한다라든지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은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4는 상대적 평등을 이야기한다라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고 나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요약하라, 두 입장을 정리하라는 뜻은 각각의 제시문을 줬을 때 그 제시문의 역할이 정확히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2는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개념 설명일 수도 있고 1은 뭐예요? 그런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싸워 나가는 어떤 사례, 역사적 사례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개념과 사례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잖아.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어떤 역할인지,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각 제시문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 구별되어야 된다. 여기다 써야 되겠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야 한다.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사례나 자료를 주고 1번 문제의 두 입장에 대해 지지 혹은 비판하는 평가형이나 제시문에 근거하여 사례나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형 또는 이 양자를 결합한 문항이 출제된다. 평가형에서는 사례나 자료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지지하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학생들한테 글 쓰면 대충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그냥 답만 써놔. 그렇게 도출된 이유 근거를 제시문에 있는 거 다 뽑아서 제시해도 합격할지 말지 애매한데 그냥 대충 써놓고 어떻게 합격을 바래요. 그래서 꼼꼼하게. 자, 3번 문제는 전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이나 문제 상황을 주고 자, 어때요? 전체 주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 이 주제 파악 안 되면 1, 2, 3번을 다 틀립니다. 이 대학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을 출제한다. 따라서 1번 문제에 제시된 특정 현상에 대한 일반 논리와 일반 논리. 그래서 요약형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개념적인 이론적인 텍스트가 들어있어요. 2번에 제시된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1번 문제의 해당 제시문과 2번 문제의 사례 및 자료에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그냥 주장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글을 쓸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고 1번, 2번을 잘 풀어야 3번이 풀려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쓰게 시키면 어떻게 쓰게 시키냐? 제가 기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쓰게 시키면 1번 쓰고 그 다음에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 써. 아니 뭐 이렇게 써서 합격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제가 가르친 학생도 실전에서 이렇게 쓰다가 된통 당한 학생이 있어요. 1번을 썼어. 그래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2번을 쓰려고 보니까 1번을 잘못 썼다라는 걸 깨달았어. 분류를 잘못한 거야. 그러면 3번까지 어때 원고지 새로 받아서 쓰잖아. 3번까지 완성도 있게 쓰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을 분류를 했으면 2번, 3번에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이 주제가 내가 찾은 주제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을 1, 2, 3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체크를 하고 나서 글을 쓰라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쓰게 되면은 1, 2, 3번이 따로 국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학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출제위원이 이렇게 낸다라고 써놨잖아. 근데 이렇게 낸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 20년이. 20년이 된 문제 유형을 왜 쓸 때마다 그거를 정확히 숙지 못해서 쓰냐고요. 성균관대 문제는 그냥 계속 풀어보면 됩니다. 이 포맷에 맞춰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측 의도를 조금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쓰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4년도 기출문 문제네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학생한테 이 문제를 쓰게 시키면서 자, 분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분류가 실제로 좀 어려워요. 인간사회의 운영 원칙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자, 이거 잘못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뒤에 2번, 3번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1번에서는 어때요? 개념과 이론이 들어있고 요거를 충분히 뭘 해야 돼? 충분하게 숙지하는 게 합격의 관건이다. 내가 이 개념과 이론을 잘 숙지했다라는 티를 내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는 자,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입장만 가지고 쓰면 안 되고 입장을 뒷받침하는 뭐 제시문이 있죠. 제시문의 주요 내용과 연결시켜서 반드시 써야 돼. 이 입장에 따르면 이거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게 이 입장을 뒷받침하는 가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문 1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게 자료 1이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결국에는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자료가 몇 개 나와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2-1 어때요? 많이 나오죠. 이 뒤에 또 자료 또 있어. 여튼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자료 2-2, 자료 2-3 자료 많이 나오니까 자료에 대한 분석도 기본 갖춰야 돼요. 이거 100분 안에 쓰기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제시문 독해, 자료에 대한 다양한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합니다. 3번을 보시면
C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부산에 가는 길이다. 자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가 오르던 중 C는 소지품을 잃어버려 열차를 탑승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침 C는 열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지갑을 발견하는데 그 지갑에는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있었고, C는 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탑승권을 재구매해 자선 행사를 가야 할지, 자선 행사를 취소하고 지갑을 분실물 센터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다. 학생이 C라면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밝히고 문제 1,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라.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에요? 이런 선택은 논술 문제는 모두 어때요? 딜레마적인 선택이야.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 성균관대는 주로 어떤 문제를 내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물어보잖아. 딜레마적 상황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이 중요하냐, 사회가 중요하냐, 이거 물어보는 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우리 사회, 인류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쉽게 선택할 수 없는데 그 논리를 학생이 찾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숙지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중요한지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아니면 의무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 때 그냥 기계적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짜집게 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년에 또 봐야 됩니다.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균관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대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시간 배분이나 전략 요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문제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제로 놓고 보면은 성균관대는 한국 사회나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다뤄요. 보편적인 문제. 보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탐 시간에 배우는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 맨날 나옵니다. 또 어떤 개발과 보존, 이게 뭐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인류 사회,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또 어떤 거 나와요? 보편적 문제 어떤 거 나와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실증, 사회과학적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증이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하냐, 인간이 잘못된 것을 처벌할 때 교화가 중요하냐, 한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응보, 처벌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 다 성균관대에서 나온 기출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보편적인 문제.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딜레마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쿵 충돌하고 각각은 이런 주장들을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적인 문제를 숙지하는 구조를 익힌 이후에 이 구조에 대한 답을 쓰는 시간 배분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됩니다. 대부분 3번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1, 3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답의 어떤 컨셉 뭐예요? 이 딜레마, 보편적 주제, 딜레마, 보편적 주제에 대한 컨셉,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나서 서술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못 잡고 백날 써봐야 떨어진다. 도표 그래프를 꼼꼼히 분석해 주셔야 되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쓰면서 이 학교는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학교 답안의 패턴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답안의 패턴에 따라서 내가 제시문과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만 하면 분석하고 이해했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용 파악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어떤 특정한 형식,
어떤 구조에, 답안의 구조에 그냥 쏟아내면 답이 딱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두셔야 100분 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성균관대 문제 특징이고, 1차적으로 1번에서 헤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리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 2, 3번을 학생들이 뭐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라도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쓰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 쓰긴 하죠. 근데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어떤 성균관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전체 답의 컨셉을 빨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 답의 컨셉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찾고 요것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고 형식을 구성하고 답을 구성하는 연습을 빨리 할 때, 많이 할 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성균관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